오늘 12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. 올 한해도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. 마무리 잘 하시고요. 그리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오늘 지인사주 분석하실 분은 여성이에요. 나이가 31살밖에 안 된 여성입니다. 이분이 20대에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고 부모님 형제운이 없다 그래요. 그리고 현 직장은 안정된 수입 때문에 다니고 있는데, 그러니까 현재 직장은 수입이 안정됐다는 뜻이니까 괜찮은 직장이란 얘기죠. 그리고 스킨스쿠버를 배우고 있는데 강사 자격이 되면 그 길로 가고 싶어 한답니다. 이분이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거든요. 그런데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남성적인 스포츠 같은데, 그 강사 자격이 되면 그 길로 가고 싶어 한다고 하시니까 이 여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활동적인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결혼은 하고 싶으나 남자를 거의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현 직장 퇴사했다가 재입사했고, 원래 그 직장 같은 데가요, 그 오너들에 따라서 다른데, 그 한번 퇴사를 하면 다시 안 받아주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. 오너 중에는 한번 갔으면 끝이지 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느냐, 이런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. 부모님은 이혼 후 엄마랑 살고 있으며 엄마랑 성격이 안 맞아서 자주 다툰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딸내미가 엄마랑 성격이 안 맞아서 자주 다툰다고 하면 언뜻 듣기에는 엄마가 문제가 많은 것 같잖아요. 그런데 딸이면 엄마한테 좀 고분고분 해야 되고,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. 그 여자가 성격이 좀 사납든가 뭐 그런 건지, 아니면 진짜 엄마가 문제가 있는 건지, 그건 모르는 겁니다. 그런데 되게 엄마하고 딸이 있는데 서로 다투고 그러는 걸 보면 좀 여자 딸내미도 좀 그 버르장머리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그 엄마랑 딸내미랑 다투면 딸내미가 그 버릇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엄마랑 성격이 안 맞아서 자주 다투며 남동생이 있는데 거의 왕래를 안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남동생하고도 왕래를 안 하는 거 보면 성격 자체가 엄마하고도 다투고 남동생하고 왕래도 안 하고, 이런 걸 보면은 성격 자체가 그렇게 원만하지는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앞으로 직업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을 딱 보시면은요, 이분도 흔치 않은 사주죠. 일단 특징이 뚜렷합니다. 화기운이 4개나 돼요. 지금 병인년, 병신월, 병오일, 을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 사주는 장단점이 뚜렷하고요. 우선 화기운이 4개나 된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. 비경겁재가 4개나 돼요. 자존심이나 고집이 좀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, 이 목화토금수에서 화기운이라는 것은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사람이 예의도 바르고 좋아요. 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4개나 되잖아요. 그러면 화기운이 본래 갖고 있던 그 나쁜 성향이 나타납니다. 화기운이라는 건 불을 나타내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불같은 성격, 뭐 이런 말을 하죠. 확 타오르는 거. 그러니까 한번 열받으면 뒤집어 엎고 폭발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분도 성격이 한번 열받으면 무섭고,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같이 싸우고 뭐 이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엄마하고도 싸우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 사주만 봤을 땐 고집도 세고 성격이 원만하지는 않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주에 제가 이제 그 사주를 이렇게 볼 때에는 한 가지 오행이 너무 많으면 그 오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고, 그리고 어떤 오행이 없는지 그것을 또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한 가지 오행이 많으면 그건 나름대로의 특징이 강한데, 또 아예 없잖아요. 그럼 없으면 그것도 또 특징이 강한 거예요.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엔 일단 비경겁재가 강한데,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경겁재 강한 사람들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노처년 노총각으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분은 지금 긴장해야죠. 좀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데 수기운이 없어요? 수기운이 여기서 뭐죠?
수국화로 관성운에 해당이 됩니다. 그러니까 비경겁제도 강하면서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31살이지만 딱 결혼 정년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사실은 여자가 이제 내년이면 32살 되는데 노처녀라고 봐야죠. 요즘에 너무 늦게 결혼을 하니까 뭐 31살, 32살 정도야 뭐 그 노처녀라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요즘의 생각이고요. 원래는 노처녀라고 봐야 돼요. 여자가 30이 넘잖아요. 그럼 늦은 나이라고 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 애들 키우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결혼해서 혼년에 애를 낳는다 그래도 33살에 애를 낳는다 그래도 애가 20살이 되면 53세, 30살이 되면 63세예요.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을 안 할 거면 모르는데 만약에 할 거면 늦게 해봤자 애들 키우느라고 힘만 든다는 거죠. 그래서 그 20대에 결혼을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분은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없어요. 무관사주예요. 여기에 보시면 임수가 있지만 일간과 병임충으로 깨지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비경겁제도 강하고 남자운도 없으니까 잘못하면은 혼자 살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이제 이 나이 31살 정도 됐을 때, 그러니까 몇 년만 딱 지나면 완전히 노처녀가 되는 그런 기점에 있을 때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지금 이분의 대운이 27살서부터 36살까지 계사대운이잖아요. 결혼하기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고 37살 임진대운은 천간이 병임충으로 깨지잖아요. 관성운이 깨지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없는 수기운이 27살 계사대운에 들어와요. 임수 같은 경우는 병임충으로 깨지니까 안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27살서부터 36살까지가 결혼하기에 매우 좋은 대운이라고 볼 수 있죠. 이때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. 그리고 지지를 보면 역마살이 강하죠. 지지 네 글자가 전부 다 역마살입니다. 그러면 역마살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그 성향 자체가 어때요? 에너지가 넘치죠. 활동적이고 역마살이라는 게. 그러니까 역마살 강한 사람들 보면 뭐 등산 같은 것도 좋아하고, 이분은 여성인데 스킨스쿠버를 좋아하고 그 길로 가고 싶대잖아요. 그러니까 여자치고는 흔치 않은 거죠. 역마살이 강한 데다가 지금 이분의 그 음과 양의 구성을 보면 양이 6개입니다. 양적인 성향이 강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스킨스쿠버를 한다. 그쪽 길로 가고 싶어 한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엄마하고 자주 다툰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신금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머니 궁이잖아요. 어머니 궁이 인신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비경겁제도 적당히 있어야지 이렇게 4개나 되는 사람들은 대개 형제 자매가 별로 영양가가 없다. 그러니까 이렇게 비경겁제 강한 사람들은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싸우지 않고 그냥 평범한 관계, 일상적인 관계, 뭐 명절 때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일상적인 관계만 유지해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형제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1년운을 보면 올해가 병신년, 내년이 정유년, 지금처럼 이렇게 신강한 사주에다가 인성운하고 비겁운하고 총 6개나 되고, 그리고 이쪽은 또 오미합파가 되니까 화기운이 엄청 강하잖아요. 이런 상태에서 겁재인 정화가 들어오면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내년운도 별로예요. 거기에다가 무술년, 기해년 이렇게 흘러가는데 적어도 33살쯤에는 결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관성운이 없다는 것은 이 관이라는 게 여자에게는 남자도 나타내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직장운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직장운을 나타내는 관이 너무 많거나 아예 없을 때 직장운이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직장을 자꾸 옮긴다는 것은 그 무관사주라는 것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고요. 이런 사람일수록 한번 들어가면 난 나오지 않겠다. 웬만하면 나오지 않겠다. 이런 그 생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무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잡아주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.
관성이라는 것은 나를 잡아주는 어떤 억제력 뭐 이런 걸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그 쉽게 직장도 자주 바꾸는 것이고, 그리고 여자가 그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. 스킨스쿠버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남들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인생을 즐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건 좋은데 이게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남자 운은 약해진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 결혼이라는 것은 구속을 나타내거든요. 그래서 무관사주지만 이 결혼을 함으로써 간을 얻을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을 하는 게 낫죠. 그리고 이분의 장점은 뭐냐면은요, 이 사주팔자가 전부 다 이 인목만 빼놓고 양권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천간도 전부 다 양권으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그 오행이 화기운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는 그런 약점은 있기는 하지만, 그렇다고 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.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보더라도요, 지금 화기운이 안 들어오죠. 37세 임진대운 이후로는 화기운이 안 들어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대운이 비교적 괜찮게 흘러간다,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런데 27살서부터 36살에 지금 인신사 삼형살이잖아요. 삼형살이니까 그 계사대운이 지금 결혼도 하고 사람이 자기 그 진로도 완전히 결정되는 그런 연령대인데, 이때 삼형살이 걸렸다는 것은 이분에게는 큰 약점입니다. 하지만 삼형살에 걸렸어도 헤쳐나가야죠. 가장 중요할 때이기 때문에 헤쳐나가야 되고, 스킨스쿠버 같은 거 이제 결혼하고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하필이면 이렇게 삼형살 걸렸을 때는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삼형살이라는 게, 특히 또 인신사 삼형살 같은 경우는 역마와 관련된 삼형살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더라도 그것을 좀 자제하고 그 결혼을 이제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이었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